컴퓨터 공부방, 컴퓨터 과학 개론 강의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딱딱해 보이는데 가능한 저도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조언 있으시면 영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장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 하고 있고요. 오늘은 교재 149쪽 3절 들어갑니다. 4.3절.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중에 프로세스 관리라는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운영체제, 그러니까 이전 4.2절에서 운영체제의 개요,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운영체제의 두 가지 큰 일,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프로세스 관리 들어갑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4.3절 보고 계십니다. 교재로는 149쪽이고요. 먼저 프로세스라는 놈의 정의를 한번 보죠. 프로세스. 우리가 앞에서 CPU라고 이야기했죠. 얘는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프로세서라고 OR이 붙죠. 네. 요놈은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실행 중이란 말은 좀 부정확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영체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아이콘을 더블 클릭 딱딱 해서 메모리로 올라가면 이제 그놈은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는 여러분 이 화면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작업 관리자를 보는 화면인데요.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각각이 다 프로세스입니다. 여기 프로세스라는 탭이 보이죠? 프로세스라는 탭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메인 메모리에 떠 있어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실행을 시키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여러분이 실제로는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놈을 마우스로 더블클릭 딱딱 해서 실행하면 이놈이 어디에 간다고요? 메인 메모리로 올라온다는 거죠. 메인 메모리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메인 메모리 올라와서 실행은 메인 메모리가 시켜주는 게 아니죠. CPU가 실행을 합니다. 그죠? 그럼 CPU로 실행하려면 메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의 인스트럭션을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메인 메모리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떠 있죠. 이런 환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그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해서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면 이놈은 준비 상태로 메모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메모리에 이제 준비 상태로 남아있죠. 준비 상태로 남아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CPU로 가져와서 실행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단계를 실행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인 메모리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떠 있으니까 이 중에 CPU는 하나니까요. 물론 뭐 CPU 2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CPU는 하나니까 언제나 CPU의 개수는 프로세스의 개수보다 작으니까요. 그럼 메인 메모리에 떠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 중에 어떤 놈을 실행할까요? 라고 선택을 해주는 일을 해야겠죠? 누가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운영체제가 선택을 합니다. 요런 프로세스가 처음 실행되어서 종료될 때까지의 상태 변화를 거칩니다. 이놈을 프로세스 상태도, 프로세스 스테이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준비 상태와 실행 상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꽤 많은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제 교재에서는 아주 축약된 버전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프로세스 가진 상태가 준비 상태 앞에서 보셨죠? 그리고 실행 상태, 그리고 대기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ready, running, blocked입니다. 밑에 설명이 있는데 옆에 그림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조금 전까지는 준비 상태와
실행 상태만 있는 프로세스 상태도를 보여드렸었는데 대기 상태가 하나 추가된 겁니다. 실제로는 몇 개의 상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태만 아시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격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프로세스 상태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준비 상태로 프로세스는 메인 메모리에 떠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디스패치라고 하는데요. 뭐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 상태에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 상태로 옮겨주죠. 실행 상태로 옮겨준다는 말은 그냥 실행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 작업을 CPU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향후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또 있다고 1번, 2번, 3번 하나만 실행할 수 없죠. 예를 들면 1번 프로세스 실행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프로세스가 또는 또 다른 입력 디바이스가 등등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요. 앞에 인터럽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배우시면 인터럽트라는 단어 굉장히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1번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데 키보드가 눌렸어요. 그러면 인터럽트가 걸립니다. 그러면 키보드 인터럽트를 처리해주는 일을 운영체제가 해야겠죠. 그러면 CPU는 하나니까 키보드 인터럽트를 처리해준 루틴도 운영체제의 일부로서 프로세스이죠. 그러면 1번 프로세스는 잠시 준비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터럽트를 처리해준 루틴이 실행하게 되는 거죠. 또는 1번 프로세스가 실행하다가 입력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 디스크로부터 등등 입력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입력이 완료될 때까지는 CPU는 놀아야 되니까 CPU가 놀리는 꼴을 보기 싫어서 1번 프로세스는 대기 상태로 기다리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CPU는 놀고 있으니까 다른 프로세스를 디스패치해서 실행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기 상태에 있던 1번 프로세스가 출력이 끝났다는 인터럽트 신호가 오면 다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렇지만 다시 실행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왜? 실행 상태인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다시 준비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두서없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프로세스 상태도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가 있다라는 사실하고 각각의 상태의 천이 상태가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 그래서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할 때는 CPU 스케줄링이 해주는 거고 만약에 실행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인터럽트가 걸리면 얘는 준비 상태로 가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고 실행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어떤 입출력이나 또는 어떤 특수 이벤트를 기다려야 되는 상태면 얘는 블락드 되어 있다가 그 입출력이나 이벤트가 끝났다라는 신호가 오면 다시 준비 상태로 간다. 이런 각 상태를 이동하는 트랜지션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이 이전 슬라이드, 여러분 교재로는 149쪽 아래쪽부터 150쪽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프로세스는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가 있고요. 사용자가 실행시키면 준비 상태로 들어오는 거고 이 준비 상태라는 말은 CPU 사용을 ready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실행 상태는 실제로 CPU에서 실행되는 상태이고요. 모든 프로세스 끝나면 이제 종료되겠죠. 또는 인터럽트가 걸리거나 또는 본인이 CPU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완료되면 본인이 쓸 수 있는 CPU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게 완료되면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겁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출력이나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면 대기 상태, 블락드 상태로 넘어갑니다. 우리 한글로 하면 대기와 준비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ready, running, blocked로 기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인지 실행 상태인지 대기 상태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런 정보는 어디에 저장을 할까요? 라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프로세스 제어 블록,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PCB라고 합니다. PCB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면
그냥 자료 구조라고 배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관리하나요? 당연히 운영체제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자료 구조로서 프로세스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PCB라고 하고요. 당연히 운영체제 코드 속에 있겠죠. 어떤 정보가 있나요? 프로세스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죠? ready인지, running인지, blocked인지. 그리고 프로세스 ID가 있겠죠? 몇 번 프로세스. 그리고 내가 메모리에 어떤 영역을 쓰고 있는지, 내가 파일은 어떤 파일을 쓰는지, 프린팅은 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 거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레지스터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죠. 여기 PCB에 있는 레지스터란 말은 CPU 안에 있는 하드웨어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값의 백업본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것도 레지스터의 일종입니다. 근데 프로그램 카운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어느 위치,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줄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러닝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레디로 갔다가 다시 러닝이 될 때 어디까지 실행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놈을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도 레지스터 일종인데 너무나 중요한 레지스터라서 별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조금 후에 레지스터의 카피본을 왜 저장하고 있나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멀티 프로그래밍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요 하나하나가 다 PCB예요. PCB는 프로세스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마다 있는 PCB를 쭉 연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료 구조를 배우신 분은 Q라는 자료 구조인 셈인데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PCB 간에 연결하는 뭐 포인터, 화살표죠. 포인터 같은 것도 필요가 합니다. 요 PCB Q라고 합니다. 이제 문맥 전환, 영어로는 컨텍스트 스위칭인데 요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는 151쪽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 CPU 내부에 연산장치, 저장치, 레지스터들 있다고 했죠.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니까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운영체제는 인터페이스 부분과 커널 파트로 나뉜다고 했죠. 이 커널 파트 안에 PCB들이 이렇게 Q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PCB1은 1번 프로세스에 대한 PCB, 2번 프로세스에 대한 PCB는 PCB2,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각각의 PCB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죠. 지금 요 왜 레지스터 값의 카피본을 저장하는지 PCB 안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번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 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실행 중이면 이 1번 프로세스가 실행하면서 레지스터 값을 변경하면서 막 사용을 하고 있겠죠. CPU 내부에 있는. 그러다가 1번 프로세스가 ready 상태로 넘어가고 2번 프로세스가 다시 실행을 한다고 치면 2번 프로세스가 이 레지스터를 또 쓸 거라고요. 레지스터는 한 세트밖에 없으니까 하드웨어는. 그러면 1번 프로세스가 중단되었던 상태의 그 레지스터 값들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1번 프로세스가 러닝 하다가 레디로 가는 찰나에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 상황을 문맥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사용하던 CPU 내부의 레지스터 값을 내 PCB 안에 레지스터에 백업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이 쓰다가 2번이 다시 레디로 돌아가서 1번이 다시 돌아오려면 내 PCB에 있던 레지스터 값들을 다시 CPU 안에 레지스터로 리스토어 해야겠죠. 이 과정을 문맥 전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계속 카피하고 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문맥 전환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쓰시다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띄워두면 디스크만 버벅거리고 프로그램은 돌아가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은 문맥 전환하느라고 너무 많은 프로세스가 내 CPU의 속도, 내 메인 메모리 용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프로세스가 메인 메모리에 떠 있다 보니까 계속 문맥 전환만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문맥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운영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요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있도록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3절은 좀 길어서 4.3절은 영상을 중간에 자르고 두 개로 나눠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그 첫 번째 영상이 마지막인데요. 좀 전에 CPU 상태도 설명드렸죠. ready 상태, running 상태, blocked 상태 설명드렸는데, ready 상태에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작업을 뭐라고 했죠?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는 CPU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프로세스를 어떤 순서대로 실행할까, 또는 CPU가 어떤 순서대로 실행하게 할까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간단한 세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first come, first serve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선도착, 선처리 기법. 먼저 온 놈이 먼저 실행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여기 WC가 있습니다. 화장실이죠. 제가 좀 비유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1번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Q처럼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 first come, first served 방식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무난해 보이죠? 그러니까 먼저 왔다는 말은 ready 상태로 먼저 들어온 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단 작업 우선 방법, shortest job first는 1번, 2번이 ready queue에 같이 들어와 있지만 온 순서에는 상관없이 1번이 변비고 2번이 설사라면 아마도 2번이 화장실을 쓰는 시간이 짧겠죠. shortest job이죠. 그러면 2번을 먼저 쓰게 해주자는 게 shortest job first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방법 first come first served나 shortest job first나 둘 다 예전에 썼던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운영체제를 배우시면 배치 작업으로 여러 개의 작업들을 묶어서 처리하는 환경인데,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PC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할 때 실행하니까, 그리고 내가 실행하면 바로 실행했으면 하니까 큐에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쓰시는 PC는 순환 순서 기법입니다.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빙빙 돌아가면서 1번 실행해주고 2번 실행해주고 3번 실행해주고 이렇게 빙빙 도는 겁니다. 그래서 1번 1초, 2번 1초, 3번 1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이 보통 인터랙티브한 PC, 개인용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1번, 2번 방법은 예전에 일을 모아서 할 때, 배치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불결한, 더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뭐 화장실 깨끗하니까요. 그런데 1번, 2번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1번 방법이 좋을까요? 2번 방법이 좋을까요? 이 좋다는 기준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1번은 10분을 사용하고 2번은 1분을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만약에 동시에 도착했다면 1번을 먼저 진행시켜주면 2번은 10분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1번과 2번 평균 대기 시간은 10 나누기 2해서 5분을 기다린다고 보면 되겠죠. 평균 대기 시간입니다. 즉 ready queue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근데 2번 shortest job first는 만약에 1번 즉 설사를 먼저 시키면 동시에 도착했다면 큐에 2번은 기다림이 없고 1번은 1분을 기다리죠. 그러면 1분 나누기 2 하면 0.5분을 기다리죠.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이라는 관점에서는 shortest job first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1번, 2번 방법을 예전에 배치 시대, 운영체제 초창기 시대에 썼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그 프로그램이 CPU를 얼마나 사용할지를 알 수 없죠. 그래서 shortest job first라고 했는데 short한지 long한지를 추측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그래서 실제로 1번, 2번 방법은 요즘과 같은 인터랙티브한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5쪽입니다. 지금 20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병행 프로세스, 영어로는 concurrent processes라고 합니다. 이게 운영체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4.3절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